초한지 유방과 항우의 전쟁. 열세 번째 이야기. 유방의 실책. 유방이 중원을 공격하여 얻은 병사는 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천하제일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니 유방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항우를 공격해도 되겠구나. 그러자 장군 주발이 아부를 떨었습니다. 이제 천하에는 우리 한나라에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항우를 이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라도 공격 명령만 내리십시오. 소인이 앞장서서 항우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대장군 한신이 아뢰었습니다. 우리 한나라 군대가 크게 흥한 것은 모두 대왕의 은덕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항우와 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때가 아니면 나서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했습니다. 하온이 조금 더 기다려 초나라의 정황을 파악한 후에 출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어 장량이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대장군 한신의 말이 옳습니다. 아직 하늘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이는 항우에게 아직 1000명이 남았다는 증거입니다. 기회가 아닌데 나섰다가는 도리어 다가올 기회를 잃고 맙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참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유방은 답답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 조금 더 기다리라는 때가 도대체 언제란 말인가?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인가? 그러자 한신과 장량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방은 불현듯 고집이 생겼습니다. 이 많은 군사를 가지고, 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항우를 공격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항우를 공격한단 말인가? 나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당장 군대를 출정시켜 초나라 정벌에 나설 것이다. 그 즉시 병사 20만 명, 장수 300명, 실로 엄청난 대군이 항우와의 결투를 위해 출전에 나섰습니다. 유방은 함양에서 초나라로 가는 도중에 먼저 낙양성에 입성했습니다. 유방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낙양거리는 수많은 백성이 나와 유방을 환호했습니다. 그중 한 노인이 유방의 수레를 가로막으며 아뢰었습니다. 대왕께서 초나라 항우를 공격하러 가신다니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소인은 이전에 항우가 회왕을 시해했을 때 그 시신을 강에서 건져 장사 지낸 일이 있습니다. 무릇 덕을 베푸는 자는 흥성하고 무력으로 행하는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항우는 무도하게 초나라 회왕을 죽였으니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천하의 역적입니다. 대왕께서는 대군을 이끌고 출전하더라도 결코 인의를 저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인의를 저버리는 순간 천하의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격입니다. 이 늙은이의 작은 소원이 있다면 대왕께서 항우와 전쟁을 하기 전에 죽은 회왕을 위해 작은 제사라도 올려주시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런 후에 항우에게 어린 회왕을 죽인 죄를 물으시면 어느 누가 대왕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유방은 현명한 노인의 말씀이라 여겨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극히 이치에 합당한 말이다. 죽은 회왕의 넋을 달래기 위한 제사를 올리도록 하라. 유방은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노인을 치하하고 상을 내렸습니다. 이어 그날 저녁 회왕을 위로하는 장엄한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어 천하 여러 나라에 경문을 보내 한나라의 출정을 알렸습니다. 한나라 대왕 유방은 회왕을 시해한 역적 항우를 벌하기 위해 군대를 출정한다. 인의를 따르는 자는 한나라가 포용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역적 항우를 따르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평소 항우에게 원한을 품었던 많은 제후와 장수와 선비들이 유방에게 투항해 왔습니다. 이는 유방이 천하의 유력한 패권자로 부상했다는 증거입니다. 유방이 대장군 한신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보라, 천하의 인재들이 내게 몰려오고 있지 않은가? 이 정도면 우리가 항우를 이기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한신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아뢰었습니다. 천하가 대왕을 따르는 것과 항우와 전쟁을 벌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인재가 몰려들었다고 군대마저 천하 강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는 천시와 지리가 유리할 때 출정하는 것입니다. 하오니 지금은 군대를 조련할 때이지 출정할 때가 아닙니다. 유방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장군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나의 출정을 막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한나라가 지금보다 유리한 적이 언제 있었던가? 참으로 못마땅하도다. 한신이 대답했습니다. 어찌 소인이 대왕의 결정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초나라 항우는 제나라와 양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북쪽의 연나라와 조나라가 항우를 배반해 독자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항우는 제나라와 양나라를 공격하던 병력을 반으로 나누어 연나라와 초나라로 보낼 것입니다. 군대를 둘로 나누면 항우의 전력은 그만큼 약해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항우를 공격한다면 그 틈을 노려야 합니다. 그래서 소인이 지금은 훈련할 때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방은 한신의 말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현듯 생긴 고집이 고집을 낳은 것입니다. 이때는 이성이 사라지고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던 부부가 서로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집안에 불을 지르는 꼴이었습니다. 유방이 말했습니다. 그런 뻔한 이치는 나도 알고 있다. 지금 항우가 제나라와 양나라를 치고 있으니 초나라 팽성은 비어있지 않은가? 이 기회에 우리가 공격하면 팽성을 쉽게 얻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항우는 거처를 잃었으니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이고 물자를 조달받을 수 없으니 전력이 약해질 것이고 그러면 감히 내게 대항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내가 팽성을 점령할 터이니 한신 장군은 가서 함양성을 지키고 있으라. 이번에는 내가 직접 나가 항우를 쳐 부수리라. 유방의 이 단호하고도 고집 센 말에 신하 누구도 만류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고집불통을 가리켜 강려자용이라 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판단을 믿고 다른 사람의 현명한 말을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체로 고집은 무지와 무능에서 비롯됩니다. 얕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서 자신이 천하제일이라 믿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방의 고집으로 초나라 팽성 공격이 한순간 결정되었습니다. 한신은 대왕의 명이라 감히 더는 아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신하 여생이 한신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대장군께서는 어찌 유방 대왕을 따라 나서지 않는 겁니까?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한신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신이 대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나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왕의 결정을 어찌 소신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천시와 지리가 이롭지 않은 상황에서 대왕이 출정하시니 소인은 이럴수록 물자의 보급노인 함양성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행여 별난이라도 일어나면 큰일이 아닙니까? 소신이 함양성을 지키는 일은 한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니 날이 밝으면 대장군의 직위를 내려놓고 바로 돌아갈 것입니다. 신하 여생은 한신이 순순히 물러서는 것을 보고는
새삼 감탄스러웠습니다. 한신 장군은 나가고 물러설 줄 아는 자이다. 이는 하늘의 지혜를 알지 못하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다음날 아침 유방은 팽성으로 출정하면서 한신에게 말했습니다. 한신 그대는 가서 함양성을 굳게 지켜라. 내가 초나라 팽성을 점령하면 바로 연락할 것이다. 그런 후에 함께 항우를 사로잡을 계책을 논하자. 유방이 떠나자 한신도 바로 함양으로 떠났습니다. 유방의 대군이 진류에 이르렀을 때 장량이 아래였습니다. 진류는 전국시대 한나라 지역이고 장량은 몰락한 한나라 왕족의 후예입니다. 이전 한나라 왕이 재건을 시도하다가 항우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한왕의 손자 희신이 이곳 진류에서 애처롭게 살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이 일을 행하고자 하시면 희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곳 진류의 왕으로 봉해 주십시오. 그러면 희신은 누구보다 대왕의 충실한 신하가 될 것입니다. 이는 소인의 오랜 소원을 풀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유방이 장량을 누구보다 총애하기에 그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병사 1000명을 내어주고 장량을 보내 희신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희신을 한나라에 속한 진류의 왕으로 봉한다. 앞으로 충성을 다하여 은혜에 보답하라. 며칠 뒤 유방이 이끄는 한나라 군대는 변화 강에 이르렀습니다. 제일 먼저 강을 건너는 부대가 급류에 떠밀려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강물에 빠져 죽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병사 하나가 물살을 가르며 용감히 나아갔는데 그만 물에 떠밀려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강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한나라 군대는 모두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장수들이 조심하라고 독려했으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대의 출전이 꽉 막히고 만 것입니다. 유방이 걱정스러워 장수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병사 하나가 빠져 죽어도 군대가 이 모양인데 만일 전투에 나서면 어떻겠는가? 이는 군대를 지휘할 대장군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장수들은 대장군으로 적합한 자를 추천하라. 그러자 유방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 육가와 여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장군을 세우는 일은 군대에 출전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대왕의 지혜로움에 경의를 표합니다. 유방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대장군으로 누가 좋겠소? 위편은 어떤가? 육가가 아뢰었습니다. 위편은 말은 많고 실행은 없는 자이니 아니 됩니다. 이어 여생이 아뢰었습니다. 위편은 장수들의 의견을 잘 듣지 않습니다. 고집이 아주 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결정을 언제나 옳다고 밀어붙이려 합니다. 그러니 대장군의 적임자라 할 수 없습니다. 이어 진평이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위편은 군대 통솔의 경험도 재주도 없는 자입니다. 만일 그런 자가 대장군에 오른다면 거드름 피거나 위세를 자랑할 것입니다. 하오니 위편은 아니 됩니다. 그러자 유방이 손을 휘저으며 신하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는 심적으로 위표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의 말은 잘 알겠다. 비록 위표가 단점이 많다고 하지만 위표는 위나라를 다시 세운 그 공이 대단하지 않은가? 한신에게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만한 능력이 있는 자이다. 나는 위표를 대장군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 더는 분란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마라. 유방이 잘라 말하자 누구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표가 생각지도 않게 초나라 팽성 출정의 대장군에 올랐습니다. 유방이 위표에게 대장군의 인수를 내주자 병사들은 군기가 바짝 들어 강을 건너 팽성으로 진격했습니다.
위표는 전국시대 말기 무렵에 위나라 왕의 아들입니다. 출신이 위나라 왕자였습니다. 진시 황제가 위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왕족인 위표와 그의 형 위구를 평민으로 격하시켰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황제가 천하 다섯 나라의 왕족들은 모두 살해했다. 하지만 위나라 왕족들은 무슨 이유인지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 위표와 위구가 살아남은 것은 시황제의 큰 배려였다. 후에 위구는 진나라의 반기를 든 진승을 섬겼습니다. 하루는 진승이 위나라 출신 장군 주부를 불러 옛 위나라 지역을 점령토록 명했습니다. 주불이 반란군을 이끌고 위나라에 당도하니 지나는 곳마다 모든 성이 자진하여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불을 위나라 지역 왕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이에 주불이 말했습니다. 천하가 혼란하면 충신과 명장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지금 천하가 모두 진나라의 반기를 들었으니 위나라에도 반란을 주도하는 후예가 나타날 것이다. 나는 위나라를 점령한 진나라의 세력을 무찌르고자 온 것이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혼란할수록 의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 위나라 왕위는 당연히 위나라 후예가 올라야 한다. 그 무렵에는 위나라 후예가 드러나지 않았으니 백성들은 주불을 왕으로 세우고자 간청했습니다. 주불은 극구 사양했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왕위에 올랐다가 진승에게 벌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주불은 오해를 없애고자 진승에게 찾아가 위나라 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불은 진승의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무려 5번이나 찾아가고서야 확답을 얻었습니다. 진승이 말했습니다. 위나라 출신의 왕족 중에 적장자를 왕으로 세우라. 적장자란 이전 위나라 왕의 정실 부인에게서 난 장자를 뜻합니다. 그러니 위표의 형 위구가 적임자였습니다. 주불은 진승의 허락을 받아 위구를 위나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나라 장군 장안이 반란군을 무찌르고자 위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다급해진 위구는 급히 주변 반란군을 찾아가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제나라 지역의 반란군 장수 항타와 초나라 지역의 반란군 장수 점파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위나라를 도왔습니다. 위구는 잠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장안이 재차 공격하여 위나라를 섬멸시키고 반란군 장군 주부를 칼로 베어 죽였습니다. 이때 위구는 사로잡혔는데 달아나다가 하필 불에 뛰어들어 타 죽고 말았습니다. 위나라 재건이 실패하자 위표는 몰래 초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초나라 장군 항연이 위표에게 수천의 군사를 주어 장안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형세가 불리했습니다. 장안의 공격에 위표는 도관에 든 쥐신세였습니다. 그때 항우가 나타나 장안을 물리치고 위표를 구했습니다. 이후 위표는 항우의 장수로 따라 나섰습니다. 항우의 용맹함을 진나라 군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항우는 한순간 중원의 20여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나중에 농공 행상 때 위표를 위나라 왕에 봉했습니다. 하지만 위표는 위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충성을 서약하며 항우를 따라 진나라 함양성에 들어갔습니다. 한나라 원년, 항우는 위표를 하동 땅 서위왕으로 삼았습니다. 서위는 이전 위나라 지역을 말합니다. 왕위에 오른 위표는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유방이 한신을 대장군으로 삼아 파촉에서 벗어나 삼진을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원을 점령하기 위해
하동, 임진 지역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때 위표는 유방의 한나라 대군을 보자 그만 싸울 의향을 잃었습니다. 유방과 싸운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결국 위표는 항우를 배신하고 유방에게 투항했습니다. 직접 마중 나가 엎드려 절하고 하동 땅 전부를 바치며 유방을 따랐습니다. 이후 유방을 따라 초나라 항우를 공격하러 합류한 것입니다. 유방이 초나라 팽성 가까이 이르자 신하 육가를 불러 말했습니다. 지금 초나라 팽성을 지키는 장수가 누구인가? 팽월입니다. 그는 어떤 인물인가? 항우의 휘하에서 제법 전쟁에 공이 있는 장수입니다. 무공이 뛰어나고 싸움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용맹한 장수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항우가 농공 행상할 때 제후로 삼지 않았고 장군의 직을 내려 지금의 팽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항우와 관계가 그다지 가깝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서 팽월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신하 육가가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소인이 그를 설득해서 대왕께서 무혈입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월은 진나라 변경 창읍 농천지역 출신입니다. 천하가 전쟁에 휩싸인 전국시대 무렵에는 하는 일 없이 어영부영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체구는 우람하고 힘은 장사였지만 천성이 게을러 농사짓기를 싫어했습니다. 그저 낮에는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밤에는 무리를 지어 도적질에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산적들의 눈에 띄어 본격적인 도적이 되었습니다. 이후 산적 두목에 올랐습니다. 진승과 항량이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 일어났을 때 젊은 도적들이 팽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영웅호골들이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 일어났는데 이참에 두목도 한번 반란에 참여하는 건 어떻습니까? 팽월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두 마리 용이 한창 싸울 때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듬해 고을 젊은이 100여 명이 팽월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결의하여 진나라의 폭정에 대항하기로 했습니다. 하오니 우리들의 수령이 되어 주십시오. 팽월이 말했습니다. 나와 약속을 지키면 수령을 허락하겠다. 팽월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다시 만나자. 만약 늦는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여러 명이 늦고 말았습니다. 그중 가장 늦게 온 사람은 해가 중천에 이를 때 도착했습니다. 팽월이 장정들을 향해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간청하여 수령이 되었다.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늦은 자가 많으니 용서할 수 없다. 그 본보기로 가장 늦게 온 자를 참수하겠다. 하고는 장정 중에서 가장 힘센 자에게 지각한 자를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설렁설렁하게 여겨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음에 늦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팽월이 더는 말을 하지 않고 가장 늦은 자를 손수 끌어내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순간 장정들이 모두 놀라 두려운 마음에 감히 고개를 쳐드는 자가 없었습니다. 팽월은 이어 죽은 자를 위해 정성껏 희생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 소문이 고을에 전해졌고 소문의 꼬리를 물어 사방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팽월이 가는 곳마다 장정들이 모여들어 며칠 사이에 1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팽월이 반란군 장수로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가 적어 독립적으로 진나라 관청을 공격할 정도는 못됐습니다. 그 무렵 유방이 함양으로 북진할 때 창읍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팽월이 유방 휘하에 합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유방이 항우 휘하에 속한 것이라 궁극적으로 팽월은
항우의 휘하에 든 것입니다. 유방이 함양으로 떠난 후에 진나라의 반기를 든 곳곳의 장정들이 팽월 휘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팽월이 세력을 갖추었습니다. 나중에 항우가 함양으로 진격할 때 팽월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항우가 농공 행상할 때 팽월을 초나라의 장군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우가 제나라와 양나라를 공격하러 떠날 때 팽월에게 초나라 팽성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유가가 팽성에 가서 장군 팽월을 만났습니다. 한나라의 비약적인 발전을 설명하고 유방의 업적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방의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한나라 대왕 유방은 평화를 원하고 전쟁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 항복하면 성 안에 누구나도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 순순히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 팽월이 서신을 다 읽고는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육가의 손을 덥석 잡고 말했습니다. 내 비록 항우의 수하에 있으나 유방 대왕을 사모한 지가 오래되어 이렇게 친서를 받았으니 어찌 감개무량하지 않겠소. 내 성문을 열어 유방 대왕을 영접하겠소. 가서 속히 내 뜻을 전해 주시오. 그러자 육가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올바른 결정이요.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가서 유방 대왕을 모셔오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도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육가가 돌아와 사실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유방이 심히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팽월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닌가? 군대를 매복시켜 놓고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면 공격할지도 모를 일이 아니냐? 육가가 아뢰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팽월은 진심으로 대왕을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소인이 앞장서서 이를 증명하겠습니다. 유방이 대군을 이끌고 팽성으로 진격하자 정말로 팽월이 마중 나왔습니다. 팽월의 안내로 유방이 초나라 팽성에 입성하니 실로 그 위풍이 당당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유방은 항우의 본고지인 초나라 팽성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한나라 유방이 팽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에 초나라 선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나라 팽성이 이 모양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천하를 호령하는 항우가 애지중지하던 팽성을 유방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입성하다니 천하의 일이란 알 수가 없다. 사람의 일이란 참으로 모를 일이다. 유방이 팽성에서 왕위에 오르자 팽월이 절하며 아뢰었습니다. 오래도록 사모했던 대왕을 직접 모시게 되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대왕께 초나라의 항복을 전합니다. 초나라 백성을 잘 다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유방이 말했습니다. 팽월을 한나라 장군으로 임명한다. 이어 위나라 지역 승상으로 임명한다. 이 무렵 항우의 아내 우미인은 팽성에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우자기가 팽월의 반역을 듣고는 서둘러 우미인을 모시고 팽성을 빠져나갔습니다. 한나라 대장군 위표가 이 소식을 듣고는 장군 근읍에게 쫓아가 잡아오라 명했습니다. 근읍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우미인의 뒤를 쫓았습니다. 50리쯤 달렸을 때 날이 어두워 더는 우미인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근읍은 병사들을 쉬게 하고는 속으로 불평했습니다. 위표가 대장군이라니 참으로 개같은 일이다. 내가 어찌 위표의 말을 따라야 한단 말인가. 근읍은 바로 퇴각을 명했습니다. 팽성에 돌아오니 유방은 신하들과 연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초나라 미인에 둘러싸여 기뻐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화려한 연회였습니다. 근읍이 유방에게 아뢰었습니다. 달아난 우미인을 밤새껏 추격했으나 날이 어두워 행방을 쫓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길로 도망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유방이 말했습니다. 우미인을 잡아왔어야 했는데 참으로 아쉽구나. 내 항우에게 모욕을 줄 절호의 기회였는데 말이다. 그룹은 일어서며 위표와 눈이 마주쳤으나 냉소를 풍기며 물러갔습니다. 이는 위표가 얼마나 잘 나가나 두고 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한편 팽성을 벗어난 우자기는 제나라의 진을 치고 있는 항우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팽월이 배반하여 성을 굳게 지키라는 대왕의 명을 어기고 팽성을 통째로 유방에게 넘겼습니다. 우자기는 분함을 참지 못하여 땅에 엎드려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팽월이 나를 배신했다고? 내 당장 돌아가 유방을 죽이고 팽월의 목을 벨 것이다. 항우는 제나라 공격을 장군 용조와 종림에게 맡기고 그날로 병사 3만 명을 이끌고 팽성으로 향했습니다. 팽성 30리 강변에 진을 치고 유방에게 결투를 청했습니다. 유방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항우가 원한다면 기꺼이 싸워주겠다. 오늘이 바로 항우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유방은 위표에게 즉각 전투 준비를 명했습니다. 위표는 한나라 군대를 5진영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는 음양오행설에서 풀어낸 동서남북 중 5방향을 말합니다. 오방에 쓰이는 5가지 색깔은 양을 상징합니다. 동은 청색 깃발로 사마왕이 맞는다. 서는 백색 깃발로 하나망 신양이 맞는다. 남은 적색 깃발로 상산왕 장이가 맞는다. 북은 흑색 깃발로 위표가 맞는다. 중앙은 황색 깃발로 한나라 대왕 유방이 맞는다. 팽성은 하우영, 동해, 사마은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유방은 초나라 정벌을 떠날 때 함양성에 있는 가족들을 모두 대동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행여라도 함양성이 무너지면 가족들을 잃을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방의 가족들은 함양성에서 팽성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가족이라 하면 유방의 부모와 아내와 딸과 아들을 말합니다. 유방은 군대를 이끌고 항우의 진영과 대치했습니다. 양쪽에서 진과 북이 요란하게 울리자 마침내 유방과 항우의 1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초패왕 항우가 오추마를 타고 앞에 나왔습니다. 유방 이 똥강아지야, 어서 내 앞으로 나와라. 이번에는 살려두지 않겠다. 항우의 비아냥에 한나라 사마왕이 방청극을 꼬나잡고 달려 나왔습니다. 항우는 사마왕을 보자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 놈이 어찌 나를 배신한단 말이냐? 내가 너를 은왕에 임명했는데 무엇이 부족했단 말이냐? 내 놈을 먼저 죽이고 유방의 목을 벨 것이다. 그러자 사마왕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항우 내 놈이 무도하고 잔인하여 돌아섰다. 이 방청극이 내 놈의 머리를 벨 것이다. 그 말과 동시에 항우의 초청검이 뻗어나왔습니다. 사마왕은 요령껏 피했습니다. 하지만 항우가 틈을 주지 않고 사마왕 곁으로 오추마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항우의 초청검이 빛을 가르자 사마왕의 목이 땅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망 신양이 달려 나왔습니다. 항우가 신양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놈은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고 한나라 진영에 가 있느냐? 신양이 소리쳤습니다. 곧 목이 떨어질 놈이 말이 많구나. 항우야, 너의 운명은 여기까지다. 내 칼을 받아라. 그러자 항우가 눈을 부릅뜨고 초청검을 뽑아 신양의 칼을 받았습니다. 신양이 10여합을 내려쳤으나 더는 견디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유방의 진영에서 장이가 달려나와 신양을 도왔습니다. 항우는 이제 둘을 대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도리어 2대1 싸움을 즐기는 형세였습니다.
조금도 당황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욱 세차게 밀어붙였습니다. 마침내 항우의 초청검이 빛을 가르며 신양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를 본 장인은 몸을 움츠리고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항우가 그 뒤를 쫓아오자 한나라 진영 중앙이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그중 유방은 장수들의 호의를 받으며 달아났습니다. 항우가 소리쳤습니다. 유방 이놈아, 개 섞어라. 오늘 기필코 내 놈의 목을 벨 것이다. 그러자 유방을 호위하던 벙케, 근읍, 주발이 나서서 항우를 가로막았습니다. 마침 항우의 뒤를 따르며 유방의 진영을 도륙냈던 환초, 개포, 항장, 우자기가 항우를 대신해 한나라 장군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기세에서 눌린 한나라 군대는 점차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유방은 상황이 크게 불리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유방은 임기응변이 능하고 상황 판단이 뛰어났습니다. 무공을 갖추지 않았기에 불리하다 싶으면 달아나는 것이 몸에 익숙했습니다. 항우의 장수들이 한나라 진영을 도륙내자 유방은 하는 수 없이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항우의 장수들과 격전을 벌이던 한나라 장수들이 일제히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대장군 위표가 나서서 항우를 막아섰습니다. 항우가 소리쳤습니다. 위표, 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독한 놈아, 무슨 낯짝으로 나타난 것이냐? 위표가 소리쳤습니다. 그때는 내가 내 놈이 잔인한 줄을 몰랐다. 오늘 내 놈의 목을 베고 이전의 치욕을 갚아주마. 위표가 창을 들고 달려나오자 항우가 초청검으로 받아냈습니다. 이어 항우가 칼을 휘두르니 위표가 창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차츰 힘에서 밀린 위표는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습니다. 항우가 그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자 유방의 진영에서 퇴각 신호를 알렸습니다. 이를 본 한나라 병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항우의 장수와 병사들이 그 뒤를 쫓아 무자비하게 칼과 창을 휘둘렀습니다. 이때 쓰러지고 넘어지는 병사의 수가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항우의 군대보다 몇 배나 많은 유방의 군대는 태풍에 맥없이 풀잎이 눕듯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먼저 달아난 한나라 병사들은 서로 짓밟히고 밀려서 죽은 이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유방의 군대가 멀리 후퇴하자 죽은 병사의 피가 냇물을 이루었고 시체는 들을 뒤덮었습니다. 유방과 항우의 1차 전쟁은 바로 항우의 승리였습니다. 유방은 멀리 달하는 후에 한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유방의 장수들은 병사를 버려두고 달아났으니 군대는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한나라 위표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그저 쪽수가 많은 것을 가지고 밀어붙이려다가 도리어 크게 당한 것입니다. 대장군 위표가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점검해 보니 잃은 병사가 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유방은 낙심하여 어리빠진 모습이었습니다. 항우를 이길 줄 알았는데 이리도 무참하게 무너질 줄이야. 항우는 참으로 무서운 놈이다. 지금껏 일군 나의 노력을 단숨에 잿더미로 만들고 말다니. 내가 이렇게 패할 줄이야. 유방은 아직도 심장이 뛰었고 눈앞의 현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팽성을 지키고 있어야 할 장수 유택이 병사 몇 명을 거느리고 허겁지겁 달려와 유방에게 아뢰었습니다. 초나라 군대가 팽성을 공격하자 사마흥과 동해 장군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빼앗겼습니다. 대왕의 부모와 처와 자식 또한 초나라 군대에 체포되었습니다. 유방은 그 소식에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패인이 내가 한신의 말을 듣지 않은 까닭이다. 지혜롭고 현명한 자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런 꼴을 당한 것이다. 모두 내 탓이다.
유방이 한탄하는 사이에 갑자기 병사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항우의 초나라 군대가 유방을 뒤쫓아 온 것입니다. 유방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 내 운명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유방은 다시 달아나야 했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달아나는 유방을 본 초나라 군대는 더는 쫓지 않았습니다. 초나라 병사들은 야유와 조소를 실컷 내뱉었습니다. 한편 팽성을 되찾은 항우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유방 그놈을 살려보내다니 참으로 분하구나. 그러자 승상 범증이 아뢰었습니다. 유방이 달아나긴 했으나 멀리 못 갔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군대를 풀어 쫓도록 해주십시오. 기회가 왔을 때 일을 끝내야 후환이 없는 것입니다. 항우는 즉각 장수 정공과 옹치를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군사 5천을 이끌고 달아난 유방을 쫓도록 하라. 가능하면 사로잡아오라. 그럴 수 없다면 죽여도 좋다. 정공과 옹치가 유방 추격에 나섰습니다. 어느 갈래길에서 두 장수는 군사를 둘로 나누어 추격했습니다. 이때 정공이 선두에 서게 됐습니다. 한편 유방은 어두운 길을 정한 곳 없이 맥없이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유방은 두려웠습니다. 아, 이제 정말 마지막인가 보다. 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유방은 꾀를 내어 숲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유방을 따라 나선 병사들도 따라서 몸을 숨겼습니다. 한참을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며 초나라 군대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 유방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유방은 캑캑거리며 그만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초나라 정공이 유방을 포위했습니다. 유방은 이제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그 순간 비굴해졌습니다. 그 옛날 패연에서 깡패 무리에게 잘못 걸려 두들겨 맞은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빠져나간 방법이 바로 비굴하게 구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오. 내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오. 장군의 3대에 이르도록 내 은혜를 갚겠소. 유방은 몇 차례나 머리를 숙이고 싹싹 빌며 간청했습니다. 비굴하고 굴욕적이지만 살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초나라 정공이 유방의 비굴한 모습을 보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유방을 우습게 여긴 것이 아니라 가련하게 여긴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서초 패왕 항우를 상대한단 말인가? 참으로 졸려라도다. 유방이 몇 번이나 절을 하며 애원하자 정공은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줄 터이니 다시는 항우에게 반항하지 마라. 그때는 목을 베고 말 것이다. 정공이 억센 손을 풀어 유방의 목덜미를 놓아 주었습니다. 유방은 굽신굽신 절을 하며 품에 있던 금은 보화를 모두 바쳤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휑하니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정공은 묵묵히 금은 보화를 품에 감추었습니다. 다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자 옹치를 만났습니다. 옹치가 유방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유방을 보지 못했소? 아무래도 유방이 멀리 달아난 것 같소. 그만 돌아갑시다. 병사들도 많이 지쳐 있어. 그렇게 해서 유방을 추격하던 정공과 옹치는 추격을 멈추고 팽송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죽을 고비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유방은 무작정 달아났습니다. 숲을 헤치고 능선을 넘었고 산을 넘어 골짜기에 이르니 어느 조용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큰 초가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 없느냐? 그러자 놀란 주인이 달려나와 물었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십니까? 주인은 유방을 도적대로 여겼던 겁니다. 나는 한나라의 왕 유방이다. 초패왕 항우와 싸우다가 길을 잃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러자 주인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대왕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십시오. 유방은 그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혼란했던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유방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언제부터 이곳에 거주한 것이요? 이곳은 척시 씨족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소인은 5대째에 이릅니다. 누추한 곳이라 대접이 변면치 않습니다. 마침 소인의 여식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18입니다. 대왕의 침전을 모시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척시 처녀가 들어오자 유방은 그 미모에 반해 아주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비록 항우와의 전쟁은 대패했으나 여색을 보자 마음이 동한 것입니다. 꽃같은 처녀로다. 유방은 척시 처녀를 품에 안자 싸움에서 패배한 쓰라림이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내 이렇게 아리따운 처녀를 본 적이 없다. 유방은 처녀를 꼭 껴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자 유방이 말했습니다. 내 군대를 정비한 후에 반드시 다시 와서 이 처녀를 데려가겠다. 유방이 초가집에서 나와 산길을 넘자 마침 유방을 찾아 나선 하우영의 군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우영이 말했습니다. 대왕, 이렇게 무고하시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유방은 너무 반가워 하우영을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으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우영은 유방을 모시고 함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유방의 실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유방의 이야기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